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 호프는 행정은 묘사할 수는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인 듯합니다. 학문에 따라, 주체에 따라, 또 시대나 개념에 따라 행정에 대해 다양한 견해는 제시될 수 있겠으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시민이 바라는 행정의 진수 아닐까요? 자, 오늘 허심탄회에서는 2년 전 행정 달인이라는 표현 속에 청주시장에 오른 이범석 청주시장을 1부에서 만나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나경진 소방교 일명 소방관 삼촌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MBC 충북 채널 시사인 이슈, MBC 충북 시사인 이슈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허심탄회 TV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부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저기 말씀 한마디라도 좀 빨리 드리려고 오프닝도 짧게 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허심탄회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네,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취임하시고 한 반년 정도,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인터뷰를 제대로 길게 했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뵀는데 벌써 그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7개월 때 인터뷰했을 때도 뭐 선거 때보다 훨씬 시간이 좀 빨리 갔다라고 하셨는데 2년 어떠셨습니까? 빨리 지나갔습니까? 네, 제가 시장으로 일한 지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2년이 참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그동안 우리 청주시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2년이 쉽지만은 않으시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네. 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고요. 자, 저희가 파리올림픽은 끝났습니다만 우리 청주 시민들에게는 직지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지문화축제를 특히 이제 가을에 열리게 되는데 금방 이제 또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직지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금속 칼자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가 우리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직지입니다. 네. 지난 2001년 9월 4일 날 우리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직지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직지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청주 구인세 박물관 등 직지문화특구 일원에서 다양한 공식 행사, 전시, 공연, 또 체험, 강연 등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직지문화축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직지의 날 9월 4일부터 해서 8일까지 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지문화제라는 명칭을 그동안에 쓰다가 이번에 직지문화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면 이제 글자 한 글자 더 들어간 거예요. 한 끗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아마 내용은 더 많이 채워졌으리라 생각되고 일단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네, 문화재라는 어휘도 약간 딱딱하고 네네. 약간은 어려운 느낌도 있고 또 이 직지란 주제도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직지와 함께 많은 시민 또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를 직지문화축제로 이름도 네. 바꿨고 또 행사 주제도 직지 즐거운 놀이로 주제를 정해서 시민과 그리고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직지를 다시 인식하는 네.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명칭은 한 글자가 더 들어갔습니다만 이 직지에 대한 또 청주시의 어떤 각오 같은 것들 더 활성화시키고 더 시민들께도 좀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좀 보이는데 아마 이름보다도 안에 내용은 더 풍성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직지문화축제는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람객들이 더 즐겁게 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네. 또 색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네.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 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체험 콘텐츠를 준비해서 올해 직지문화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과 또 관람객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즐길 수 있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제 주제도 즐거운 놀이입니다. 결국 이제 놀이를 한다는 건 가서 이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을 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뭐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텐베르크 인쇄 체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우리 직지보다 78년 늦게 네. 발명이 됐고 그동안 우리 청주시 고인쇄 박물관과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교류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구텐베르크 박물관에는 우리 직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복제한 직지 복본을 상설 전시를 하고 네. 있고 이번 직지문화축제에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그 인쇄기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과 관람객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직접 인쇄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쇄 박물관 앞에 보면 금속활자 전수 교육관이 있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금속활자장의 주주 시연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금속활자로 책도장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금속활자 장서인 만들기 체험도 있으니까 네. 아마 색다른 또 의미 있는 그런 체험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 뭐 서양보다 70여 년 말씀하신 대로 앞섰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구텐베르크 인쇄 체험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려면 결국 시민들이 와서 좀 시민 주도라고 할까요?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많으면 그야말로 즐거운 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 주도형 콘텐츠로 마련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를 시민 중심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공개 모집을 통해서 많은 체험 프로그램 또 공연 프로그램 공모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팀들이 신청을 했고 심사한 결과 체험 프로그램 10팀 네. 또 공연 프로그램 10팀을 선정해서 이번 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로 바뀌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도 좀 더 강화가 됐고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오신 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도 같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공연 강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그램이 개최가 되고 네. 그리고 K컬처 랜덤 플레이스 댄스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재미있게 직지를 알 수 있도록 직지 골든벨, 직지 큐브데이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 개막식에 인기 가수가 참여하는 공연도 있고 또 가을 음악회 이거는 이제 직지문화축제와 다른
행사를 연계해서 우리 직지 무대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건데 네. 가을 음악회가 2회 정도 걸쳐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직지 콘서트도 네.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SNS 같은 아까 댄스 프로그램 이런 데도 저기 시장님도 혹시 나가서 사실 내용도 있습니까? 왜냐면 요즘 이제 워낙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들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다 보니까 SNS에서 댄스도 좀 추고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SNS를 통해서 한 3차례 정도 시민분들과 그래요? 또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댄스를 같이 했었고요. 예. 이번에는 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댄스 없습니다만. 네. 이제 그 축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뒤에 이제 같이 붙는 것은 결국 이제 또 그래도 지역 경제가 항상 또 붙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같이 따라와야지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축제로 바뀌면서 네, 생각을 직지문화 하시는지요? 축제가 개최되는 그 직지문화 특구 일원이 우리 운청동 상권을 울리단길이라고 하죠.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많이 탈바꿈했고 또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소로 유명해져서 네. 울리단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탬프 투어라든지 네. 또 직지와 활자시가 숨겨져 있는 기록 찾기라든지 또 상권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그 직지 축제가 열리는 구인사회 박물관 주변뿐만 아니라 울리단길도 야간 조명을 설치를 해서 우리 운천동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결국 직지문화제에서 직지문화축제로 이렇게 더 좀 확장하고 깊이도 더 내용도 깊어지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은 결국 직지라는 거에 대한 가치 증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직지가 좀 외연이 좀 넓혀져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직지하면 청주 무조건 연결이 되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는 생각들을 합니다만 더 좀 뿌리 박히게 머릿속에 각인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뭐 유명한 뭐 나영석 PD도 직지 홍보대사로 하면서 근데 한 21명 정도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축제도 하시고 홍보대사도 뭐 그야말로 또 유명한 사람들 임명하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직지문화 축제는 직지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치단체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상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네. 우리 청주가 유일하게 유네스코와 함께 직지상을 만들어서 2년마다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지의 가치인 기록문화를 위해서 인류사에 공헌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직지가 보관되고 있는 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네네. 저희들이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함께 그동안 연구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그 과학적 분석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 원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서 그대로 재현한 직지 복군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또 프랑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직지 원본이 태어난 대한민국 네. 그리고 청주에도 국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면면을 다 시장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실 만큼 또 애를 써서 준비한 직지문화축제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잘 열리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시장님 어느새 아까도 이제 저희 2년 얘기했습니다만 뭐 더 정확하게 따지면 2년 좀 더 지나간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네. 어느새 2년이 채 남지 않은 반환점을 이미 돌았는데요. 원래 처음 민서팔기 시정 처음 시작하실 때도 즐겁고 살맛 나는 꿀잼 행복도시 청주였고 아마 이 문화축제도 그런 일환의 이제 하나겠죠. 남은 2년 이제 어떻게 시정을 더 이끌어 가실 계획이실까요? 네,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을 보다 신속하고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대규모 국책 사업도 유치하고 네. 또 2년간에 30조 원이 넘는 기업체 투자 유치를 하는 등 100만 자족 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고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꿀잼 공간 또 시설을 조성을 해왔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를 개최해서 꿀잼 도시 청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갈등 또 고질적인 민원인 많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구청사 철거 여부를 통해서 신청사 권리 문제가 이제 정상적인 본궤도에 올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원도심의 지역별 섹터별 특화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도 다음 달이면 네네. 최종 확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암산 둘레길도 양방향으로 유지한 채 작년 12월 달에 완전히 개통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했던 도축장, 우시장, 농협 사료공장 또 농촌 마을의 그 축사로 인한 악취, 소음, 고통을 다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100만 자족 도시 또 꿀잼 도시 청주 네.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100만 자족 도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뭐 88만 청주 시민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관련해서 요즘 뉴스가 한창 나오는 것이 출산 육아 수당 관련해서 이제 김영환 지사와 현금성 복지 시책 관련해서 갈등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 저희 7개월 취임 7개월 되셨을 때도 사실은 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현금성 복지 시책이 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피력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굳이 꼭 불거져 나온 갈등을 위한 갈등 요소는 아닙니다만 입장이 지금 워낙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도 출산, 임신, 육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한 해에 한 40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청주에서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2000년도에 넘어서부터 한 20년 동안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20년 동안에 추진한 결과를 비교 분석,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현금성 지원 사업은 아주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게 모든 연구 결과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보다는 보다 실효적 효과가 있는 출산, 임신, 육아 지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우리 청주나 충청북도의 시군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성 사업은 우리 네.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현금성 지원 사업은 인근의 강원도나 충남도처럼 광역 시도가 70%나 100%로 적극적으로 부담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듯이 이 광역 시도에서 네. 더 적극적으로 부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건의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입장 차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뭐 예를 들어 청주 도심광장 조성이라든지 결국에서 이게 그야말로 정책의 부딪힘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런 이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예.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에 엄중한 검토 분석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도심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를 지하로 놓고 그 위에 잔디광장을 네네. 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재원 조달을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신청사 설립하면서 잔디광장을 도입을 하고 또 중앙역사공원에도 잔디광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잔디광장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고, 원도심 고도 제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 골목길 축제, 또 원도심의 공연장이나 또 갤러리를 13개를 지금 지정 운영해서 네.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 시간이 어느새 다 됐습니다. 또 향후에 구체적인 사안들 가지고 시장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범석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역시 더 인터뷰로 이어가지요. 자, 오늘 2부의 주인공 충북 충주의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청주에도 소방 분야에서 아주 또 핫한 분이 계십니다. SNS를 통해서 요즘 소방관 삼촌으로 유명한 충북 안전체험관의 나경진 소방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소방홍보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교 네. 나경진입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충북 안전체험관으로 제가 소속을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충북 안전체험관에서는 그 화재, 지진, 생활안전, 어린이, 그리고 이번 5월 달부터는 순환체험센터를 개관을 해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제공하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네. 체험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청취하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안전을 저희 국민들 스스로가 체득하고 있어야 그게 제일인데 그렇죠. 무료라는 말씀. 맞습니다. 충북 안전체험관 네. 꼭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안전체험관 계시지만 당연히 일선 소방 업무도 하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소방 조직에 들어왔을 때는 구조대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 4년 정도 청주 서부소방서 서부구조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네. 사실 체험관에 온 지는 아직 1년이 안 된 지금 네. 초보 교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충북 안전체험관에 지금 현재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서 당연히 어떤 홍보 업무로 그냥 소방관 뭐 이렇게 삼촌으로 해서 올리나 보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 계정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공식 계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윗분들의 또 시선도 신경을 써야 하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해서 또 윗분들이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조금 명확한 것 같아서 뭐 체계가 일일이 다 또 검수를 받아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검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개인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소방관 삼촌을 찾아서 검색하시면서 저희 방송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 섭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교통사고 예방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방 주시 태만. 네. 그게 아주 유명한 어떤 그 해외 SNS 그거에다가 이제 챌린지를 하시면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와, 이런 센스가 하면서 감탄했었는데 이제 바로 그분을 또 섭외를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SNS에서는 490만 회 정도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또 특이하게 그 본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있었던 NG 장면을 모아놓은 영상이 29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은 예. 좀 많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새는 영상을 만들 때 그냥 내가 재밌는 영상 그리고 내가 만들면서 즐거운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으로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취미라고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다 업무와 관련된 걸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계정으로 올릴 때 여러 가지 다른 뭐 소위 말하는 먹방 같은 걸 올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쪽으로 올리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서부구조대에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부구조대가 참 특이한 게 예.
서울과 경기 모든 전국에 있는 구조대 중에 출동 건수가 2023년 기준으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그래요? 많은 출동을 나가는 구조대입니다. 왜요? 이게 인구 수에 비해서 소방서 숫자가 조금 적다 보니까 네네. 구조대에 할당되는 출동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출동들을 나가면서 그 예. 출동의 원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좀 사고 예방을 통해서 그리고 네. 좀 현장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사람들의 국민분들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충주시 홍보맨 김선대 주무관님이 네. 좀 재밌게 그런 도정 홍보 소식을 풀어내는 걸 보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소식들도 그리고 소방 조직에 관한 소식들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면 좋아하시고 또 많이 보시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년째신가요? 유튜브 운영은 약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올린 영상이 이제 뭐 100개는 훨씬 넘고. 네. 근데 아까 해주신 그 교통사고 예방 영상 이런 게 지금 소위 말해 한번 터지면서 네. 구독자 수도 그때 많이 늘었겠어요. 엄청 많이 늘었죠. 처음에는 제가 10,000명이 안 되는 채널이었는데 네. 이제 소방관 슬릭백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세계로가 소방관 삼촌 그런 챌린지 영상을 통해서 지금은 26,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이제 공직사회 유튜브 하면은 이제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충주시 홍보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먼저도 거기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영감 같은 거 이제 그런 이런 길도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걸었기 때문에 네. 뭐 연락도 잘 주고 받으세요? 어떠세요? 그런데 제가 그 정도로 친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세요? 또 일방적으로 제가 동경하는 저의 롤모델이신 그런 부분이라 예.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고 이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어서 나오시는 영상이라던가 출연하시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팬심으로서 이렇게 약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좀 얼마 전에 느낀 게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그 전참시 재방송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나온 걸 보다가 네, 거기 이제 서울에서 팬 사인회를 하는데 거기에 네 맞습니다. 공면을 쓰고 계신데 소방관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소방관 삼촌 뭐 이렇게 거기 가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얼굴을 완전히 공개하고 활동을 네네. 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좀 재밌는 분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네. 좀 실패한 실패한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워낙 뭐 보시는 분들 잘 생기셨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저도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 이제 거기 이제 동영상에도 올리셨으니까 네네. 한편에서는 충주시의 저런 홍보맨 따라해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아류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플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댓글들 또 그런 평도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재미있게 쇼츠를 올리신 건 봤습니다. 네. 좀 말씀 풀어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김선대 주무관님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완벽히 똑같이 따라하려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요새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게 잘 돼서 지금은 그런 플랫폼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네. 예산이나 아니면 여력 같은 거를 많이 쏟아붓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잘 맞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저만의 색깔이 담긴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출발도 개인 계정이었고 지금도 개인 계정으로 네. 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 예방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들이라서 이게 사실 소방 쪽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취미로 뭐 운동을 한다 했을 때 제가 뭐 어떤 네네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한 게 직업적으로는 되게 인정되면은 좀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취미 활동으로 소방 조직을 홍보하고 안전과 관련된 걸 홍보를 하지만 이걸로 뭐 조직 내에서의 그런 인정을 받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정말 홍보 담당자로서 가서 네.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게 오히려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치를 인정받는 차원보다도 이제 소방 쪽에서 먼저
홍보로서 좀 아예 예산 아. 투입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언젠가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내심 막연한 기대만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결국 혼자서 지금 영상도 제작하시고 네네네. 편집하신다는 건데 맞습니다. 와 그거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네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아예 숏폼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조금 하면서 네네. 숏폼으로 체질 개선도 하고 이런 편집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들을 싹 걷어내면서 혼자 해도 좀 충분히 가능할 만한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일정한 간격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면서도 제가 나름의 여유 시간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긴 영상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전방 주시 태만 같은 경우도 네네. NG 영상이 그건 이제 재밌어서 네. 따로 모아서 내셨습니다만 볼 때는 저 한 번에 저렇게 금방 찍었나 보다 하지만 그것도 NG가 그만큼 낮다는 거는 다른 영상들도 그만큼 소위 말하는 노력은 뒤에 보이지 않는 노력은 훨씬 몇 배나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가 물 위에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발은 물 속에서 엄청 네.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저뿐만 아니라 또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런 다양한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이제 불편하게 아니면 너무 김선대 주무관 너무 따라한다 이런 시선보다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시도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소식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응원하는 댓글 또 그런 분들도 많고 재미있다고 하신 저도 이제 거기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아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거기에 좀 그런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영상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 또 워낙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다 읽어보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댓글 달리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일일이 하나씩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악플이라고 부를 만한 네네.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되게 좀 날카롭게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댓글로 싸움을 할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었지만 그런 게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네. 할까요? 그래서 그런 댓글에도 제가 직접 가서 하트도 달아드리고 네.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그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동료분들이 특히 많이 도와주시죠. 아무래도 네. 개인 유튜브다 보니까 그런 예산, 인력 같은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런 전방주시 태만 홍보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환경이어서 저희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급하게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게 저만의 공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는 저희 동료분들께도 또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원래 지금 갖고 계신 충북 안전체험관에서의 일도 하시면서 네. 그런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서 제가 진짜 끼가 있구나라는 생각 몇 번 많이 했어요. 이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좀 2030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청년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나 커뮤니티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그 연예계 이슈 이런 것도 조금 활용을 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뉴스라던가 연예계 소식 같은 거, 잡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하루가 짧으시겠어요. 바빠서.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 영상 매체 보는 것들을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일이나 업무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많이 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면서 쇼츠 좀 재미있게 훅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뒤에 분명히 생각하게 하는 남는 메시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올리신 거니까 제가 그 중에 뭘 보다 보니까 제일 뒤편에 8년째 동결 위험 근무 수당 6만 원, 뭐 24년째 동결 중인 화재 진화 수당 8만 원, 뭐 이런 거 올리셨어요. 아예 대놓고 금액까지 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선의 고충 같은 것들을 그래도 다 표현을 또 하시네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 조직 내에서 이제 홍보팀을 운영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내기가 윗분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차원에서 제가 소방 조직을 홍보하고 있고 안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소방 조직을 바라보는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좀 그나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네. 있어서 이런 말씀들도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저만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공약 등으로도 언급이 됐던 사안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소방 조직을 생각해 주시는 국민분들의 그런 따뜻한 시선이나 이런 예. 것만큼 사실 개선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국민분들의 왜냐하면 이게 법이 바뀌어야 네.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해야 네.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분들께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조직을 항상 보시는 국민분들이 정말 소방관들 고생하고 소방관들 힘들고 그렇게 해주시는 만큼 많은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좀 실질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들로서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건 119. 그래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일하시는 일선에서는 참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영상에도 이제 관련해서 올리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 가장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조직이 우리 조직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화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네. 물론 화재 사건이 큰 사건도 많고 조직에 뭐 자원이나 이런 게 투입되는 게 많지만 실제로 소방청에 들어가서 소방청 홈페이지에 매일마다 출동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은 출동을 차지하는 건 우리 구급대원들이 가장 많은 출동을 네. 차지합니다. 하루 출동의 약 7에서 80%를 구급 출동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조금 더 구급대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구급대원들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좀 대외적으로 국민분들께서 아시는 것도 소방관은 불 끄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주치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비응급 상황의 출동도 저희 구급대원들이 많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응급 상황의 출동이 줄어들수록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체력이 무한정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체력도 온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민분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시고 비응급 상황에 대한 출동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중에 주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주치자는 우리 생각에는 경찰들이 맞닥뜨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영상도 좀 보고 했습니다만 119 그러니까 거기서 주치자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치자분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술에 많이 취해 계시니까 의식을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경찰분들이 이제 응급처치나 이런 것도 간단한 것들은 배우시겠지만 저희 구급대원분들만큼 지식이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찰분들, 소방관, 경찰관 책임을 나눠서 싸우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예. 물론 당연히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응급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들이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다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치 현장에 119가 나간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들이 나가시나 이렇게 그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경찰분들이 나가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고하는 주체가 이제 시민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경찰 쪽에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분들이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구급대원을 부르고 저희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경찰분들을 부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네. 말씀드리기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현장에서 말은 하고 싶은데 이제 다 좀 민감한 사람들 이렇게 쇼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안에 보니까 그 잘자요 반장님 네. 이게 또 유명한 그 챌린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주 뭐 음악 프로그램까지 나갈 정도로 네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재밌게 본 다음에 제일 뒷부분에는 결국은 수면 장애라든지 PTSD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생하는 일선의 소방관들 얘기를 담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출동들이 많이 나가고 조금 끔찍한 현장들도 많이 마주하면서 예.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불면증이라던가 아니면 공황,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좀 불안하고 아, 나경진 소방교도 그러세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아무래도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한 걸 내 팀원들이 알면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또 팀원들이든 아니면은 좀 병원을 방문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그걸 꺼내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을 좀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조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음 건강 이제 서비스라던가 이런 복지 정책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든 게 있는 저희 동료분들께서는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들, 어려움들 깔끔하게 치료하고 또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또 현장에서 오래오래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냥 또 즐겁게 영상 제작하는 우리 소방관 삼촌 역시 그러나 일선 소방관들의 그런 뒤에 무거운 또 일들도 같이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버 소방관 삼촌 나경진 소방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5년차 소방관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십니까? 저희 청주에 또 서문대교라고 저희가 네네, 있는 있죠. 시민분들께서는 예. 뼈다귀 다리라고 네. 부르는 다리가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출동했더니 그 뼈다귀 다리 구조물 맨 끝에 남성분이 한 분 올라가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와 저희 팀장님이 그 뼈다귀 다리 구조물을 기어 올라가서 세상에. 네, 그분을 이제 모시고 내려왔는데 예. 그 위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팀장님께서 제 앞에 계셨는데 왜 그러고 있냐, 내 아들뻘 돼 보이는데 같이 내려가자, 괜찮다. 아무도 너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네네. 지금 나랑 같이 내려가자, 내가 안전하게 데려가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희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구조물 위에서 신발을 하나씩 밑으로 던질 정도로 세상에. 뭔가 강한 결심을 예, 예, 예. 한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 팀장님 말씀을 듣더니 이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와 함께 무사히 내려왔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면은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그런 좀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누구나 가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위로해주면은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 출동이 좀 생각이 많이 남는 것 진짜 같습니다. 기억에 남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 일상에 그냥 일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과 마음을 맞댈 수 있는 또 많은 그런 면에서 애를 쓰고 계신 우리 소방대원들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영상 말미에 음악이 재미있어요. 사실 이제 재미있는 음악은 아니고 좀 비장한 음악 네. 뭐 같은 제복 입고 뭐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웃음 포인트로 앞에 재밌는 영상 나오다가 그렇게 비장한 음악 나오니까 좀 그게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일부러 그런 소방과 헌시를 넣으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웃음 포인트가 되려고 넣은 건 아니고요. 저희 예. 이 노래의 내용 자체가 저희 소방 조직이 이제 지금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선배님들께서 현장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희생 덕분에 우리 조직이 이렇게 국민분들께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받는 만큼 우리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본 영상은 가벼운데 마지막에는 노래가 그렇게 재밌게 네네. 무겁게 나오니까 이걸 또 반전 포인트로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일부러 웃음 포인트로 넣으셨다기보다는 정말 그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십사는 네. 뜻으로. 예. 저희 위해서 늘 또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또 소방관 또 119 대원들 또 시민들도 항상 또 마음속으로 한켠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또 일선에서 또 도움받고 도움을 좀 주시면서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